여러분 혹시 살아있을 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사후에야 비로소 그 천재성을 인정받아 세상을 바꾼 한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분의 발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생명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를 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자,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 눈은 엄마를 닮았는데 웃는 건 아빠랑 똑같네? 이런 생각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이게 바로 유전 때문인데요. 사실 이 당연해 보이는 유전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인류는 정말 오랜 시간을 헤맸습니다. 그 답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그레고어 멘델이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은 유전에 대해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그야말로 추측이 난무하던 혼란의 시대였어요.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몸의 모든 부분에서 나온 뭔가가 다음 세대로 간다고 생각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예 그 비밀이 피해 있다고 믿었어요. 심지어 살면서 얻은 특징이 자식에게 유전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니까요. 그중에서도 제일 그럴듯하게 퍼졌던 생각은 뭐냐면 부모의 특징이 그냥 물감처럼 섞여버린다는 혼합 유전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이론들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영웅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아주 조용한 수도원, 그 정원에서 그레고어 멘델이라는 이름의 수도사가 인류의 이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 거죠. 네, 바로 그레고어 멘델입니다. 19세기를 살았던 오스트리아의 수도사였죠. 그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대체 이 형질이라는 건, 그러니까 특징이라는 건 어떤 원리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넘어가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요, 자그마치 7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7년 동안 수천 개의 완두콩을 심고 또 교배하고 그 결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대단한 끈기 아닌가요? 그의 이 오랜 인내는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냥 평범한 이 완두콩이 말이죠. 사실은 자연의 정말 위대한 법칙을 품고 있었다는 그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보세요. 멘델이 발견한 유전의 3가지 핵심 원리가 바로 이 그림 안에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랑 하나씩 뜯어보면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쾌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멘델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성과 열성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멘델은 어떤 특징은 다른 특징보다 말하자면 목소리가 더 커서 겉으로 드러나고 또 어떤 특징은 조용히 숨어버린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법칙, 바로 우열의 법칙입니다. 보세요. 순종 노랑 완두콩이랑 순종 초록 완두콩을 교배시켰더니 정말 놀랍게도 자손은 전부 노란색 완두콩만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럼 초록색 특징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정답은 사라진 게 아니다입니다. 그냥 노란색 특징 뒤에 잠시 숨어 있었을 뿐이에요. 두 번째 법칙은 여기서부터 더 흥미로워집니다. 자, 그 첫 세대의 노란 완두콩끼리 다시 교배를 시켰더니 세상에 그렇게 숨어있던 초록색 완두콩이 다시 뿅 하고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 이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노란색이 3, 초록색이 1, 딱 이 비율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특징이 물감처럼 섞여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된 정보로 존재하다가 자손에게 나뉘어서 전달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근데 멘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번엔 색깔이랑 모양, 이렇게 2가지 특징을 동시에 관찰해 본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완두콩의 색을 결정하는 정보랑 모양을 결정하는 정보가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완전히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독립의 법칙이에요. 자, 이렇게 정말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도 새삼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멘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좀 안타까운 실현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과학계의 상식으로는 멘델의 주장이 너무나 이상하게 들렸던 거예요. 형질이 물감처럼 섞이는 게 아니라 섞이지 않는 어떤 입자처럼 전달된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생물학 연구에 수학이랑 통계를 썼다는 거,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거의 이단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이런 세상의 냉대 속에서 멘델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발견이 진실이라는 걸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언처럼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곧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정말 마침내 그의 예언대로 멘델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그의 위대한 유산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거죠.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멘델 자신은 그 영광의 순간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1884년 그는 자신의 연구가 앞으로 세상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모른 채 조용히 눈을 감았거든요. 그의 논문은 그저 도서관 구석에서 먼지만 계속 쌓여갈 뿐이었죠. 무려 34년입니다. 그의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잊힌 채로 흐른 시간이 말이죠. 거의 한 세대가 통째로 바뀌는 그 긴 시간 동안 유전학이라는 학문의 역사는 시작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었던 셈이에요. 그런데 1900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네덜란드의 드브리스, 독일의 코렌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체르마크, 이 세 명의 과학자가요,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바로 그 먼지 쌓인 멘델의 논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막 알아내려고 그토록 애쓰던 모든 것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한 수도사의 논문에 완벽하게 다 정리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세 명의 과학자 덕분에 부활한 멘델의 법칙은요, 유전학이라는 이 거대한 학문이 세워질 수 있는 단단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전병을 연구하고 더 좋은 품종의 농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게 바로 이 조용한 수도사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거죠. 멘델은 수도원의 작은 정원에서 완두콩 하나로 생명의 거대한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 수많은 생명체들, 그들의 DNA 속에는 과연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놀라운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까요?